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비상경보 설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중에서 비상경보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동식 사이렌, 2번 수신기, 3번 감지선형 감지기, 4번 비상벨 설비. 자, 보기 중에서 이 3번을 보실게요. 이 감지선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비상경보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니고요.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은 3번의 감지선형 감지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일반 전기 사업자로부터 특별 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가 큐비클형인 경우 5개에 설치하는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자 보세요. 1번에 환기장치, 2번에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3번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표시등, 4번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제작된 계기용 전환 스위치. 자,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는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문제에서 보면 5억 외에 설치하는 외암이라고 했죠? 이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환기장치와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그리고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표시 등 이 세 가지만 5개에 설치하는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는 5개에 설치하는 외암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비상전원의 적합 기준에서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외사항으로 이렇게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번에 무창층인 지하역사 해당 사항이 되죠. 2번에 지하층인 도매시장,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3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9층인 경우다. 아니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입니다. 11층 이상일 때. 그렇기 때문에 자, 3번이 해당이 안 되고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13층, 11층 이상이기 때문에 60분 이상 맞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수신기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에서 수신기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 이상의 표시등 또는 하나 이상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자, 틀렸죠?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 이상이 아니고요.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는 거죠. 하나 이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에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수신기에는 경계구역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맞고요. 3번, 하나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번도 맞는 내용이죠. 4번,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지하구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따른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7조 제1항의 감지기 중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화 지점 10m 단위 발화 지점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발화 지점인데 10m 단위가 아니고요. 1m 단위가 맞습니다. 1m 단위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공동구 내부에 상수도용 또는 냉난방용 설비만 존재하는 부분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번 맞죠?
3번, 발화 지점이 지하구의 실제 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할 것. 3번 맞죠? 4번,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cm 이내로 할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 전류값으로 옳은 것은, 자,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 전류값이에요. 자, 공칭작동 전류값이라고 하는 것은 누전경보기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류값을 말하는데, 바로 공칭작동 전류값은 200mA 이하로 정해져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몇 옴으로 하는가? 바로 누설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 임피던스는 바로 50옴으로 하게 되어 있죠. 정답은 4번의 50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행거리가 25m인 지하 상가에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최소 설치 개수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어디냐면 지하 상가입니다. 지하 상가이면서 보행거리가 25m, 보행거리가 25m마다 몇 개? 최소 3개 이상은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의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화재 시 발화층 및 직상층 경보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 중 공동주택은 최소 몇 층 이상일 때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이제 우선 경보 방식에 대한 문제죠. 우선 경보 방식의 조건이 뭐예요? 바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죠. 그렇지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6층 이상에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에 16층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발신기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지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다? 수평거리는 25m 이하죠.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기억은 25, 니은은 4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객석의 통로 직선 부분 길이가 22m인 경우 객석 유도등은 최소 몇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는, 자,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를 자, 4로 나눠주시고요. 1을 빼주면 됩니다. 이게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객석의 통로 직선 부분 길이가 22m라고 했어요. 자, 22m를 4로 나눠주고 1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4.5가 나오고요. 4.5가 나오고요. 절상을 해서 몇 개다? 최소 5개를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부착 높이가 20m 이상에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는, 자, 이거는 이제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부착 높이를 봤더니 20m 이상에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를 고르는 거예요. 자, 1번에 광전식 분리형 중 아날로그 방식, 2번에 불꽃 감지기, 3번 광전식 공기 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자, 이 1, 2, 3번은 20m 이상에 설치 가능한 그러한 감지기죠. 그런데 4번에 복합형 감지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는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의 수가 몇 개 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는가? 자, 보세요. 비상 콘센트 설비에서, 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비상 콘센트는 몇 개? 바로 10개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1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누전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누전경보기의 변류기 기능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변류기의 기능 검사 항목이 아닌 것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단락전류 강도 시험, 2번에 단락 전압 시험,
3번 절연저항 시험, 4번 온도 특성 시험. 네, 보기에서 변류기의 기능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한 가지 있죠. 바로 단락 전압 시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상 방송 설비에서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죠. 바로 몇 초이네요? 10초 이내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 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 저항이 몇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이러한 경우에는 0.1 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의 0.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업무 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최소 몇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게 어디냐면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모든 층에 해당되는 모든 층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의 1000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증폭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기에서 증폭기의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을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증폭기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안다. 맞는 거죠? 증폭기에 비상전원 부착을 해야 되고요. 2번.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교류전압 옥내관선으로 한다. 자, 2번도 맞고요. 3번.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 아니죠. 20분 이상이 아니고요. 바로 30분 이상입니다. 30분 이상.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4번.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표시등 및 전압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어떤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 같은 경우는 바로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접지형 2극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부적합한 곳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연기 감지기의 설치 장소가 아닌 곳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계단 및 경사로 설치 대상 맞죠? 연기 감지기 설치 맞고요. 2번 복도 30m 미만인 것을 제외한 복도 이것도 연기 감지기 설치하는 거죠. 3번 주방. 자, 주방은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방은 이제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를 하죠. 일반적으로. 3번 틀렸고요. 4번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도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주방이 되겠습니다.